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6년식 슈퍼커브 110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. 오리지널 원조의 맛. 보통 이 오리지널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. 근데 이 슈퍼커브는 오리지널 원조인데 가격도 착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고, 자, 별개로 26년식부터 이 CBS가 장착이 됐는데 CBS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CBS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, 그 다음에 스포크 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가볍게 먼저 한번 쭉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이 슈퍼커브는 뭐 다 아시다시피 1958년 출시 이후 1억대 이상을 판매한 그런 모델이에요. 굉장한 거죠. 그래서 26년식에는 이제 뭐 다양한 색상도 넣고, 그 다음에 CBS도 집어넣고, 스포크 휠, 네, 이 버전도 판매를 한다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, 네, 노란색이 있고, 그 다음에 국방색인지 모르겠는데 커브 디자인과 이 색깔 이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이랑 디자인이에요. 제가 봐도 이쁘니까 동글동글하니 이쁘잖아요. 이번 연식부터 이 스포크 휠이 적용된 모델이 들어왔는데, 요게 이제 좀 좋은 점은 이제 충격 흡수에 좀 더 유리합니다. 캐스팅 휠, 네, 요거보다는 스포크 휠이 좀 더 충격 흡수에 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하드한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는 스포크 휠이 많아요. 알루미늄 휠은 이 휠 자체에서 충격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, 이 스포크 휠은 이 휠 자체에서 일정 정도 충격 흡수가 이루어집니다.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는 이 스포크 휠을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포크 휠이 뭐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, 이 휠 자체가 튜브리스 휠이면 이 내부에 따로 튜브가 안 들어가요.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튜브가 들어가는 휠이면 빵꾸 나거나 이러면은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조금 곤란해요. 튜브리스 휠 같은 경우는 지렁이 박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, 얘는 이제 튜브를 빼서 튜브 패치를 붙여야 돼요.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. 그래서 보통 그 스포크 휠이 튜브리스로도 나오고 이 튜브 타입도 나오는데, 그 완전 하드한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또 튜브가 좋을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튜브리스로 하게 되면 이 휠에 데미지가 갔을 때, 휠에 살짝 데미지가 갔을 때 이 사이로 바람이 셀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튜브 타입은 휠에 데미지가 가도 바람이 안 새죠. 안에 튜브가 있으니까. 하드한 오프로드를 하더라도 튜브리스용과 튜브용은 그런 차이도 있다. 네,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슈퍼컵으로 하드한 오프로드를 하는 건 아니니까, 그 이왕이면 이 튜브 타입이 아니고 튜브리스 타입 스포크 휠로 해줬으면 어땠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생활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. 그 다음에 이 말이 많은 CBS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. 자, 여기에 정석을 그냥 딱 써놨어요. 자, CBS는 후륜 브레이크 조작만으로 전 후륜 브레이크가 동시에 제어된다. 복잡한 컨트롤 없이도 최적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이다.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발휘하여 안정성을 극대화한다. 자,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. 복잡한 컨트롤 없이도 최적의 제동력을 발휘한다. 자, 이게 뭐냐면 이런 슈퍼커브나 생활용으로 타는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선수급의 브레이크 컨트롤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. 어떤 위험한 상황이 딱 발생이 됐을 때 1초 또는 0.5초 사이 안에 판단을 해서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따로따로 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, 이 선수급에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이 슈퍼커브든 뭐 오토바이든 뭐 스쿠터가 됐든 뭐든, 여러분들이 뭐 4, 50km, 60km 뭐 이렇게 달리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꼬맹이가 튀어나왔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을 거 아니에요. 보자마자 앞바퀴와 뒷바퀴를 따로따로 컨트롤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. 급박한 상황에서 따로 탁탁탁 제어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.
제가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탔는데 그 한참 운동신경도 좋고 뭐 요럴 때는 앞바퀴와 뒷바퀴 컨트롤을 따로따로 하긴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신경도 느리고 근육, 인대, 뭐 관절 이런 모든 것이 노화가 되잖아요. 노화가 돼서 삐그덕삐그덕 돼요.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CBS 모델 탔을 때 저는 다 해제하고 탔죠.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뭐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그냥 앞바퀴 뒷바퀴를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거를 원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제하고 타고 댕겼어요. 그 보통 평범한 사람이 뭐 출퇴근이건 뭐 일상적으로 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이 브레이크 컨트롤 능력이 다 선수급이 아니에요. 뒷바퀴를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바퀴에 살짝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앞바퀴에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오해가 되는 게 이거예요. 뭐냐면 후륜 브레이크 조작만으로 전 후륜 브레이크가 동시에 제어된다. 이렇게 여기를 써놓으니까 뒷바퀴를 잡으면 브레이크 제동 비율이 100% 똑같이 1대1로 잡힌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. 1대1이 아닙니다. 이거. 뒤에 밟았다 그래서 앞브레이크가 쌀발하게 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. 혼다에서 나온 SCR 110도 CBS인데 앞브레이크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제동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는 단순해요. 앞바퀴 뒷바퀴를 따로따로 그냥 100% 제어하고 싶다. 그러면 그냥 해제하면 돼요.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냥 노멀하게 타겠다 그러면 그냥 타도 지장은 없어요. 복잡한 컨트롤 없이도 최적의 제동력을 발휘한다. 그러니까 그 선수급들은 알아서 앞바퀴 뒷바퀴 따로따로 제어하면서 이렇게 제동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선수급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뒷브레이크 잡았을 때 앞브레이크에 살짝 제동을 해준다.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. 앞바퀴가 잠길 정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. 압이. 물론 여기에서 앞뒤 ABS가 들어가면 좋죠. 그러면은 이제 오토바이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뭐 요건 시트 뭐 요런 내부는 뭐 예전이랑 동일하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엔진에 관한 건데 이 커브 엔진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왔기 때문에 뭐 완성도는 높다고 봐야죠. 나중에 그 사골 엔진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리터당 66.5km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속 주행시니까 실제로 66km는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스포크 휠 버전이 278만 원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. 자, 대충 정리해 드리면 CBS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. 우선은 ABS가 들어가면 가장 좋죠. 근데 ABS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훅 올라갑니다.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최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브레이크 제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타협을 본 거죠. 그래서 이 CBS는 아까 얘기했듯이 뒷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브레이크가 제동이 되는 게 1대1이 아니에요. 뒷브레이크를 밟은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. 100을 밟으면 앞브레이크에 한 20, 한 20에서 30, 요 정도 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1대1이 아니에요, 1대1이. 20에서 30은 케이블의 간섭도 있고 기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. 조금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조금 덜 잡힐 수도 있고. CBS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요. 100에 힘을 가하면 앞바퀴도 1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1대1이 아니에요, 1대1이. 이 CBS는 기본적으로 초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경력이 좀 돼서 뭐 앞뒤 따로따로 제어를 원한다. 그러면 그냥 해제하면 돼요. 해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토바이 짬밥이 뭐 진짜 뭐 20, 30년 되면 이거 해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손발의 컨트롤이 나는 선수급이다. 그럼 해제하면 돼요.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발 컨트롤이 선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발인이도 있고 2년차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뭐 5년차도 있고 5년차 10년차 돼도 손발 컨트롤이 선수급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. 아니 오토바이 타면서 선수할 거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 뭐 손발 컨트롤을 이렇게 신경 쓰고 타고 그러지 않거든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취미로 타는데 나는 뭐 대회 한번 나갈 거야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 빼고 누가 그 선수급으로 손발 컨트롤 하는 거를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탑니까?
일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다 탑니다.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앞뒤 브레이크 다 그냥 잡아요. 그 다음에 이 캐스팅 휠이랑 스포크 휠 장단점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이 알루미늄 휠은 관리가 편해요.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뭐 딱히 없어요. 그리고 이 스포크 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은 충격 흡수에 좀 강점이 있다. 근데 이제 단점이 이 빵꾸시에 곤란하죠. 예, 빵꾸시에 조금 곤란해집니다. 시간이 좀 더 많이 소모가 돼요. 그리고 이 스포크 관리하는 거, 이 스포크 관리하는 거, 요새 여성분들 보면 이쁘게 뭐 이렇게 뭐 닦고 가꾸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모르겠는데, 저는 이렇게 손 많이 가면은 좀 짜증 나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잔손이 많이 가면은 저는 좀 개짜증이 납니다. 스포크 관리하는 게 조금 손이 가고, 왜냐면 요거 장력 조절, 밸런스가 깨지면 요거 장력 조절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. 그냥 막 타고 댕기기에는 이 알루미늄 휠이 훨씬 좋아요. 근데 이 스포크 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을 출시한 것 같은데, 뭐 그런 분들은 이거 구입하면 되죠. 왜냐하면 일부러 스포크 휠로 튜닝 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. 그 보통 스포크 휠이 가격이 더 비싼데 그 캐스팅 휠보다 얘가 더 싸요. 캐스팅 휠은 285만 원, 스포크 휠은 278만 원. 뭐 어쨌거나 이런 장단점이 있다. 그래서 뭐 스포크 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입하면 되고, 나는 그냥 관리하는 게 편해야 돼 이러면은 캐스팅 휠로 가면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슈퍼커브 110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, 자, 이 슈퍼커브는 아까 얘기했듯이 160개국 이상에서 누적 판매 1억대 이상, 굉장한 거죠. 근데 이 슈퍼커브가 항상 우주명차라고 불렀잖아요. 뭐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. 근데 얘도 어느 순간에 이제 우주명차가 아니고 우주 가성비가 됐어요. 우주 가성비가 된 게 경쟁 모델이 얘를 우주 가성비로 만들어 줬어요. 그래서 이 슈퍼커브 110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의할 수 있겠네요. 우선 오리지널리티, 원조 오리지널 맛집. 역사도 길고 기술 업데이트도 오래됐고, 그래서 뭐 오랜 시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, 오리지널 모델인데도 가격은 착하다. 부품 가격도 저렴하다. 부품 가격이 저렴하면 유지비가 저렴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